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제 이름은 양영화이고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서 처음 인사드리게 되었는데 저는 약 4년 동안 해외에서 호텔리어로 일을 했던 전직 호텔리어입니다. 두바이를 시작으로 몰디브, 자카르타에서 일을 하였고요. 그리고 F&B, 프론트 오피스, 게스트 서비스 슈퍼바이저, 그리고 세일즈 매니저까지 총 4가지 직무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호텔에서 일을 했다고 하면 가장 궁금하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저는 호텔 전공을 하지 않았고 제 전공은 식품생물공학과입니다. 하지만 제가 취업을 하는 과정에서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었고 심지어 이직을 할 때도 문제 없이 이직을 하였고 한 번도 전공 관련해서는 물어보시거나 궁금해 하신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호텔 관련 학과를 전공하신다면은 많이 배우시고 또 일을 할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제 주변 친구들과 그리고 제 경험을 바탕으로 돌아봤을 때 일을 하거나 이직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든 즐기면서 배워가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마 호텔리어 일의 장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저는 여행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다양한 나라에서도 살아보고 싶었고 그리고 다양한 문화도 더 많이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학과 공부를 좋아하기는 했지만 더 많이 경험해보고 도전해보자라는 그런 마음의 소리가 저를 이끈 게 아닌가 싶습니다. 두바이 취업 당시에 산업인력공단 두바이 담당자이셨던 소장님이 많이 도움을 주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먼저 가 있었던 친구도 소개시켜 주셔서 궁금했던 것도 미리미리 해결하고 도움도 받고 잘 준비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면접 부분에서는 한국이랑은 좀 다르기 때문에 압박 면접 같은 경우는 경험한 적이 없는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매번 이제 취직할 때마다 아니면 뭐 이직할 때 얼마나 잘 적응할 것인지 또는 뭐 새로운 업무에 얼마나 관심이 있고 적극적인지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궁금해 했던 걸로 기억해요. 이직 관련해서는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항상 호텔 관련 웹사이트나 아니면 뭐 취업 관련 웹사이트 등등을 이제 시간 날 때마다 들여다보면서 원하는 직무가 떴는지 안 떴는지 보면서 이제 딱 떴을 때 바로 기회를 잡을 수 있게 그렇게 준비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호텔리어로서 이직을 하는데 팁을 드리자면 호텔에서는 언어가 굉장히 큰 무기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국어도 제가 가지고 있는 무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직 시에 한국어를 원하는 곳 또는 제가 한국인으로서 메리트가 될 수 있는 직장을 주로 찾는 편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의도치 않게 일했던 세 나라 모두 무슬림 국가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새로운 세계에서 새로운 문화를 접해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가질 수 있었는데요. 두바이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인구의 70%가 외국인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많은 인종이 섞여 일을 하는 그런 문화인데요. 그리고 두바이는 이제 위치적으로도 세계 각 나라를 연결시켜주는 중심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손님들의 국적도 굉장히 다양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각 나라 사람들을 만나고 소통하는 일들이 정말 흔하기 때문에 좀 많이 바빴지만 좀 즐겁게 일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직 겸 승진의 기회를 얻어 몰디브로 옮기게 되었어요. 근데 반대로 몰디브 같은 경우는 섬 나라이고, 리조트 하나당 섬 하나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갇혀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제 물 관련 스포츠를 좋아하신다 하면은 이제 몰디브가 최적의 장소이지 않을까 싶은데, 또 반대로 내가 좀 굉장히 활동적이고 좀 같은 곳에 잘 못 있고 잘 질려하는 스타일이다 라고 하신다면은 몰디브 생활이 조금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자카르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홍콩의 이미지? 아니면 뭐 싱가포르 같은 이미지? 그렇게 굉장히 바쁜 도시라서 전 세계 웬만한 인터내셔널 기업들이 다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바쁘게 돌아가는 도시이고 한국 기업들도 정말 정말 많기 때문에 해외 취업을 원하신다면 자카르타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저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해외 취업에 대해서 절대 후회한 적은 한 번도 없고, 물론 해외에서 지내면서 어려움도 많이 있었지만, 어려움보다는 새로운 문화나 이제 나라를 경험하는 재미, 그리고 다양한 인종들과 소통하면서 배워가는 재미를 정말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외향적으로 보이지만 이제 얘기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호텔 일을 하면서 사람들과 이제 소통하는 재미를 정말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또 해외 취업을 함으로써 이제 새로운 곳에서 이제 제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가질 수 있었고, 또 이제 스스로 성장해 가면서 어려움을 극복해내 갈 때마다 이제 타지에서 스스로 해냈다는 그 성취감을 정말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호텔리어를 준비하고 계시는 취준생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말씀을 드리자면, 호텔리어 일은 정말 같이 일하는 친구들도 다양하고 이제 만나는 손님들의 국적도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정말 정말 즐겁게 일을 했던 경험이 있고, 그리고 배워가는 것도 정말 큽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얘기하는 거를 좋아하시거나 좀 액티브한 그런 일을 좋아하신다면은 아마 호텔 일이 적성에 잘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영어 잘 못한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도 영어를 전혀 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가서 직접 부딪히면서 이제 동료들이 하는 것도 많이 배우고 이걸 흡수하면서 또 일하는 시간 외에 영어 공부에 시간 투자를 해서 이제 영어 실력을 차츰 쌓아온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영어 너무 못한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면접 때 그 면접하시는 분께 이제 제가 잘 할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을 좀 강하게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 많이 하지 마시고 이제 면접 위주로 잘 준비하셔서 해외 취업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호텔리어 경력과는 연관은 없지만 또 새로운 도전을 위해 스위스에 있는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스위스의 수도인 베른에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대학원은 베른 대학교에 있는 대학원에 진학을 했고, 전공은 제가 학사 때 공부했던 생물공학을 기반으로 생물정보학 및 컴퓨터 과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수업은 전면 영어 수업이라서 교수님들이랑 친구들이랑은 모두 영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스위스 언어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제 졸업 후 취직하게 되면은 스위스는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 로망슈어 총 4개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스위스에서 취업을 원하신다면 최소한 독일어 또는 프랑스어를 배우셔야 취직을 하실 수 있어요. 한 번쯤 스위스의 그 살인적인 물가에 대해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위스는 주거비용, 교통비, 마트 등등 모든 면에서 생활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각 도시마다 주거비용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렌트를 하실 때 도시마다 비용 차이를 꼭 체크해 보셔야 하고요. 베른에서의 주거비용을 말씀드리면 정말 작은 스튜디오나 또는 뭐 친구들이랑 같이 지내는 쉐어링 하우스 비용이 한 달에 최소 700에서 800 스위스 프랑 정도 들어요. 그리고 보통 작은 아파트를 렌트하신다고 하면 한 달에 최소 약 1200 스위스 프랑 이상이 듭니다. 그리고 교통은 주로 트램, 버스, 기차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데 트램과 버스만 주로 이용한다고 해도 위치와 거리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대략 편도 비용이 4.6 스위스 프랑, 한국 돈으로 약 5,500원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베른 시내에만 나갔다 온다고 해도 벌써 교통비만 10,000원이 넘게 드는 거예요. 기차를 주로 타신다고 하면 스위스 패스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저도 학교 때문에 연간 스위스 패스를 구입했었는데 학생 할인 후 가격이 약 350만 원 정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위스에 오시면 필수로 건강보험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건강보험비도 한 달에 제일 저렴한 보험비가 2,000 스위스 프랑, 그래서 많게는 4,000, 5,000 스위스 프랑까지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위스에 있는 마트 물가를 보면 한국 분들은 쿱이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콥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미그로스도 두 번째로 큰 마트인데 여행하시다 보면 어디서나 쉽게 찾을 수 있는 마트들입니다. 다만 스위스 물가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편입니다. 스위스는 내륙에 위치한 국가이기 때문에 해산물을 구하기가 힘든 편이에요. 하지만 콥이나 미그로스에서는 잘 관리된 싱싱한 해산물도 구입하실 수 있어요. 스위스 마트라고 하면 당연하게 콥과 미그로스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외에도 독일 브랜드 마트인 알디와 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독일에서 건너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판매되는 제품들 비용이 거의 절반 수준으로 저렴한 편이에요. 대부분 상품이 오스트리아나 독일 회사들의 제품이라서 그 가격에 맞춰 비교적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고 저렴하다고 해서 상품의 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상품들 중에서는 유럽연합의 인증을 받은 그 다양한 유기농 제품들도 많이 판매를 하고 있어요. 다만 알디나 리들 같은 경우는 좀 시내 외곽에 위치한 편이라서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고 제품 진열을 콥이나 미그로스에 비해 조금 덜 신경 썼다는 점에서 인건비도 덜 들 것이고 그런 불필요한 과정을 줄임으로써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주요한 차이는 고기나 야채에서 콥이랑 거의 2배 가격의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알디나 리드를 주로 이용하신다면 아마 한국 물가랑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